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ACA 포토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함께 공부할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 남상우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1강에서는 ACA에 관한 개요와 시험 신청 방법,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A 국제 자격증이란 어도비사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인데요. 어도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게 측정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추천서와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 종료 후 시험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700점이므로 700점만 넘으셔도 합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합격자들에게는 세계 공통의 인증서가 바로 발급이 됩니다. ACA 시험의 특징이 있다면 필기 따로 실기 따로 보는 것이 아닌 한 시험 안에서 필기와 실기가 동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필기 문제와 실기 문제를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 사진 작가, 영상 편집 디자이너 등등 이 모든 직업들은 디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배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ACA 포토샵 자격증 강좌는 총 4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1강에서는 시험에 대한 개요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2강까지 실기 문제 풀이를 진행하며 3강, 4강에서는 필기 문제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기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방사형 흐림 효과를 적용하십시오. 모든 사전 설정 필터의 기본값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자, 가로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런 사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진이 하나 나오면 일단 1번에 필터를 스마트 필터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 가보시면 스마트 필터로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얘는 레이어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콘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스마트 필터로 변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필터에 블러에 방사형 블러였죠? 방사형 블러, 레디어 블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옵션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 어마운트 10에 뭐 블러 메소드 퀄리티 이런 게 나오는데 사전 설정 값은 그대로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밑에 레이어 창에 스마트 필터라고 뜨면은 이제 필터 효과가 제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실 건데 이제 CBT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포토샵 창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굉장히 한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밑에 다음 문제라고 이제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자, 2번. 작업할 때는 주로 인치를 사용하므로 눈금자의 측정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눈금자의 단위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치를 사용하고 있다가 센티미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센티미터인지 인치인지 뭐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메뉴에 가신 다음에 보기에서 자, 컨트롤 R이라고 돼 있죠. 이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제가 설명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룰러 컨트롤 R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축키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메뉴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딧, 편집에 맨 밑에 있는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죠. 영문판에서는. 그 다음에 단위와 눈금자에 해당하는 유니츠 앤 룰러즈를 클릭하시면 환경 설정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센티미터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었다면 센티미터로 바꾸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 룰러 꺼내놓은 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센티미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미지는 디자인에 어떤 법칙이 나타나 있습니까? 자, 실기인데 갑자기 필기와 비슷한 필기 같은 문제가 하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A 황금 비율, B 격자 레이아웃, C 중앙부 중점, D 3등분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옆에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격자가 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포토샵에서 단축키 C를 누르거나 도구 상자의 크롭 툴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는 보시면은 이제 3등분 법칙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점이 있죠? 가로와 세로선이 서로 겹치는 부분, 이런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에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레이아웃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3등분 법칙이라고 하고요. 쉽게 외우시려면 칸이 3칸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빠르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4번. 아이콘의 모양에 어울리는 설명을 끌어다 놓으십시오. 이것도 3번과 비슷하게 필기와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해당하는 것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A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에 보시면은 FX 아이콘이죠. 자, 패널 밑에 위치한 FX 아이콘은 레이어 스타일을 특정 레이어에 추가할 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레이어 스타일에 해당하는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웃글로우, 이너글로우, 그리고 드랍 섀도우, 베벨 앤 엠보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B에 보시면 스마트 필터, 고급 필터에 눈 아이콘이 있죠. B 필터 레이어 옆에 위치한 눈 아이콘은 현재 적용된 필터를 숨기고 다시 켜고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이제 필터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죠. 이거 외에 여기 레이어, 여기 있는 눈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C가 FX라고 써 있어요. 밑에 A에서도 FX가 있었는데 C에도 FX가 있습니다. 자, 이 FX는 레이어 오른쪽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 C 특정 레이어 오른쪽에 위치한 FX 아이콘은 레이어 스타일이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볼 때 확인합니다. 만약에 레이어에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양이 없을 거고요. 네, A를 통해서 효과를 추가하면은 레이어 옆에 오른쪽에 FX라는 이 아이콘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자, D에 보시면 이중원 아이콘이 있죠. 이중원 아이콘. 자, D 특정 레이어에 오른쪽에 위치한 이중원 아이콘은 고급 필터 효과가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볼 때 나타나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B에 적용이 되어 있으면 D에 이런 동그라미 2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외우신 다음에 직접 끌어다가 설명이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기 메뉴를 사용하여 사진 전체가 보이도록 하십시오. 사진 전체가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진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죠. 이때 뷰에 보시면 Fit on Screen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포토샵은 영문판인데 시험은 한글판으로 나와요. 그쵸? 제가 지금 영문판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통 평소에 학원에서 배우실 때 영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을 볼 때는 한글판으로 보셔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영문판으로 시험을 보게 되시면 필기가 영어로 나옵니다. 제가 필기 문제 영문판으로 된 거 한번 봤는데요. 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든 게 영어로 나와서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글판으로 시험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영문판으로 공부하는데 시험은 한글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 보시면 밑에 자막이 이제 한글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돌아가서 보기 메뉴에 보시면 화면의 크기 맞추는 게 있습니다. 전체 크기 화면 맞추기가 영문판에서는 Fit on Scree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 전체가 보여지도록 맞춰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비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전경, 나비는 온전한 색으로 놓아두고 배경, 꽃과 잎들의 천연색은 세피아라고 불리는 색조와 채도로 바꾸십시오.
세피아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에서 때로 보이는 갈색 색조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비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비파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원본 레이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되 색상만 변경하는 등 그런 것들을 비파괴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요. 나비는 그대로 두고 배경, 꽃과 잎들은 세피아라고 불리는 색조 채도로 바꾸라고 나오네요. 자, 6번입니다. 포토샵에서 보시면 이제 배경에 꽃과 잎들이 있고 전경의 앞에 위에 나비가 있죠. 여기서 이제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나비는 그대로 두고 꽃과 잎들만 변형하는데, 자, 레이어 창에서 맨 밑에 보시면 7가지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7가지 아이콘. 7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한글판에서는 색조 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이 추가가 돼요. 근데 현재 맨 윗부분에 해당이 되었고요. 맨 윗부분에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나비는 그대로 두고 색상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클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지웠다가 꽃과 잎들에만 변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조 채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레이어 바로 위에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가 추가가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 혹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프로퍼티스라는 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글판에서 보시면 기본값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세피아, 한글판에서는 암갈색이라고 써 있어요. 암갈색을 클릭하시면 꽃과 잎들에는 색상이 세피아 색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나비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암갈색 체크하시고 색상 바뀌는 거 확인하셨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7번. 웹페이지에 사용할 투명한 백그라운드의 로고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200에 200 픽셀 해상도를 가진 png24 파일로 logo.png 이름으로 저장하십시오. 자, 포토샵에서는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러분들 아시는 컨트롤 쉬프트 S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내보내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확장자 중에 JPG, BMP 여러 가지가 있는데 PNG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이 부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보시면 익스포트, 내보내기에 Save for Web, 레거시라고 써있죠. 한글판에서는 웹용으로 저장, 그리고 이 가로치고 한글로 레거시라고 써있습니다. 레거시.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기본값에 현재 png24라고 체크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약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고 나서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transparenc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체크 해제가 되어 있으면 흰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서 투명도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서 이제 사이즈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가로 200픽셀에 세로 200픽셀로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숫자판 200 치고 밑에 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포토샵에서는 이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제가 200으로 하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그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ACA 시험에서는 이게 링크가 되어 있어도 따로따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 링크가 연결이 돼 있어도 200, 200 서로 똑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logo.png라고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save 버튼 누르시고 이름에 로고라고 한글로 치시면 돼요. 근데 잘못해서 영문으로 잘못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틀린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로고 적으시고 그 상태로 그대로 저장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8번. 전자책 커버는 웹페이지와 비슷하게 전자 스크린에 적절하게 치수를 사용합니다. 전자책 커버를 만들 수 있도록 폭 1600픽셀과 높이 2400픽셀 치수의 새 포토샵 문서를 만드십시오. 자,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파일에 뉴, 새 문서 만들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픽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게 1600 쓰고 나서 요거를 픽셀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바뀝니다. 다른 숫자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단위를 가장 먼저 픽셀로 바꾸신 다음에 숫자로 1600 치시고 그다음 세로에 2400이죠? 2400을 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레졸루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책 커버는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레졸루션은 72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네, 백그라운드는 네, 화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OK 누르시면 네,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당신은 여행서적 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표지에 텍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제목과 부제를 중앙에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색 피커의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여 글자의 색을 건물의 왼쪽 외벽이나 기둥의 색으로 지정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글자를 이제 중앙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글자 색을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건물의 왼쪽을 찍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시면 단락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패러그래프인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중앙, 가운데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중앙 정렬이 되죠. 글자 색상이 검정색인데요. 이 검정색을 건물의 외벽을 클릭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구 상자에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이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색 피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컬러 피커 창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바깥쪽에 빼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툴로 바뀌게 되는데 건물의 외벽이라고 있죠. 자, 건물의 외벽에 잘 보시면은 회색뿐만 아니라 약간 파란기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색 피커 창, 컬러 피커 창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그 상태로 OK 누르시고 위에 체크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는 끝나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간혹 가다가 위에 체크 부분이 안 눌러질 때가 있습니다.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네, 색상이 바뀌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고객을 위한 모형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백 패널의 모든 위치 정보를 바꿔서 왼쪽 정렬이 되도록 바꾸십시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이제 배경이 있죠. 우리 문제와는 살짝 다르지만 뭐 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여기에 영문으로 뭐 is that all that you can do for me? 라고 써 있는데 자, 이때 우리는 글자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레이어에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 정렬 누르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대신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을 익히고 계셔야 돼요. 패러그래프는 네, 패러그래프의 P자처럼 생겼는데 이제 거꾸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보았고요.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필기와 실기 함께 나오기 때문에 두 항목 모두 공부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보실 때 문제만 봐도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것들 모두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강에서도 실기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